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든 적이 있으신가요? 정리하다가 우연히 나온 사진 한 장, 한참 들여다보다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저건 분명히 나인데, 저 눈빛, 저 얼굴, 저 표정. 근데 어쩐지 낯설고 지금의 내가 더 낯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묘하게도 사진 속 그 사람이 지금의 나보다 더 진짜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우리가 오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 아닐까요? 보이는 것이 진짜다. 눈에 확인되는 것이 존재한다.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성적표가 나를 증명하고 직함이 나를 설명하고 거울 속 얼굴이 나의 현재를 알려주는 그런 세상에서 수십 년을 살았으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조금씩 피곤해지기 시작하지 않으셨나요? 다 갖췄는데 뭔가 빈 것 같고, 열심히 살았는데 중요한 걸 놓친 것 같고, 보이는 것들은 다 있는데 정작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느낌. 금강경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아주 조용하지만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가? 오늘은 그 첫 번째 질문을 함께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도 아직 걷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출발한 사람이 옆에서 같이 걷는 것,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금강경의 첫 번째 사구계입니다. 야기색견화,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 한자가 낯선 분들을 위해 풀어드리겠습니다. 만약 형상으로 나를 보려 하고 소리로 나를 구하려 한다면 이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니 열애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열애는 부처님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진리 그 자체 혹은 사물의 본래 모습, 그렇게 넓게 읽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개송이 말하는 건 뭘까요?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건가요? 귀로 듣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부처님은 눈과 귀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형상에서 시작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형상 없이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으니까요. 소리 없이 말을 들을 수 없으니까요. 문제는 형상에서 끝내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단정하는 순간 그 너머는 영영 보이지 않게 됩니다. 좀 더 일상적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첫인상이 좋은 사람의 말은 다 맞는 것 같고, 첫인상이 나쁜 사람의 말은 다 의심스럽고,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 뭔가 더 옳은 것 같고, 말이 어눌한 사람은 뭔가 덜 믿음직스럽고, 살면서 이런 경험 한 번씩은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면 그 판단이 틀린 경우가 꽤 많았다는 것도. 금강경의 첫 번째 가르침은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그냥 이겁니다. 보이는 것 앞에서 조금만 더 천천히 멈춰봐라. 이게 전부일까? 한 번만 더 물어봐라. 이 사구계가 일상에서 어떤 순간에 필요한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판단할 때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형상을 먼저 봅니다. 나이, 외모, 옷차림, 말투, 직업, 그리고 거기서 그 사람의 전체를 짐작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외모가 멀끔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알고 보니 가장 믿기 어려운 사람이었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던 사람이 알고 보니 가장 깊은 사람이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두 번째는 나 자신을 볼 때입니다. 거울 앞에서 혹은 나이를 실감하는 어느 순간 보이는 나를 전부로 여기고 거기서 뭔가 결론을 내리려 할 때, 나이 들었으니 이제 다 된 거다. 이 얼굴이 내 전부다. 이 직함이 없어지면 나는 없는 거다.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 이 개송이 조용히 끼어들어옵니다. 그게 전부냐? 세 번째는 수행이나 종교를 대할 때입니다. 유명한 스님, 화려한 법문, 크고 웅장한 사찰,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전혀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있는 형상과 소리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는 화려한 곳에만 있지 않습니다. 아주 작고 조용한 자리에도 있습니다. 때로는 형상도 소리도 없는 자리에 가장 많이 있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순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개송을 처음 읽으면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불교는 눈에 보이는 것을 부정하는 종교구나. 현실을 도외시하고 눈 감으라는 건가? 그런 오해. 아닙니다. 그 반대에 더 가깝습니다. 형상을 더 잘 보기 위해서 형상에 갇히지 말라는 겁니다. 꽃은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진짜입니다. 다만 그 꽃이 아름답다는 걸 느끼는 그 자리, 그 인식이 일어나는 곳,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꽃을 보는 것과 꽃을 보는 나를 보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훨씬 더 넓은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이 개송이 형상 있는 수행을 부정하는 것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불상도 세우지 말고 법문도 듣지 말고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상을 보며 마음을 가다듬는 것, 법문을 들으며 방향을 잡는 것, 그건 좋은 방편입니다. 방편이란 목적지에 가기 위한 수단입니다. 뗏목과 같은 겁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을 씁니다. 그런데 강을 다 건넜는데도 뗏목을 등에 지고 다닌다면 그건 뗏목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 집착하는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형상과 소리, 즉 수행의 도구들은 좋은 것입니다. 다만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것, 그게 이 사구계의 핵심입니다.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형상으로도 보지 말고 소리로도 찾지 말라면 그럼 도대체 어디서 열애를 보는 건가? 금강경은 이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대답을 질문 안에 이미 넣어두었습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밖을 향하던 눈을 잠깐 안으로 돌려보라는 겁니다. 열애를 절 어딘가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자리, 뭔가를 이해하려고 움직이는 이 마음, 거기서 시작해 보라는 겁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평생 바깥을 향해 있던 시선을 안으로 돌리는 건 처음에는 어색하고 심지어 좀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면 별로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오래 쌓인 후회도 있고 해결 안 된 감정도 있고 인정하기 싫은 것들도 있고 그래도 거기서 시작하라고 이 개송은 말합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않는 눈은 밖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는 연습에서 만들어집니다. 한 번에 다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저도 아직 그 연습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사구계를 만난 이후로 하나는 달라졌습니다. 뭔가를 보게 되면 그냥 바로 결론 내리지 않게 됐습니다. 이게 전부일까? 그 질문 하나가 생겼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금강경 첫 번째 사구계, 야기색견화,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 열애, 형상으로 나를 보려 하고 소리로 나를 구하려 한다면 열애를 볼 수 없다. 이 개송이 우리에게 주는 건 두려움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 그 가능성을 건네주는 겁니다.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혹은 거울을 볼 때, 혹은 뉴스를 볼 때, 혹은 오래된 사진을 꺼내 볼 때, 아주 잠깐 이런 질문 하나 품어보시는 겁니다. 이게 전부일까? 그게 다입니다. 다르게 행동할 필요도 없고 결론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질문 하나 품고 하루를 지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오늘의 이 사구계는 충분히 살아있는 겁니다. 내일은 두 번째 사구계를 가져오겠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모든 것은 꿈처럼 물거품처럼. 사실 이 개송은 처음 읽으면 허무하게 들립니다. 다 덧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오히려 가장 가볍게 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 내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같이 걷고 있어서 든든합니다.